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강하는 날입니다. 2학기 개강, 5주 상담 심리 공부하는 날인데 첫 시간에는 우리 사례를 하나 가지고 공부를 하고 머리를 좀 풀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사례는 어떤 분이 대면 상담이죠. 대면 상담. 앉아 마주 보고 하는 게 대면 상담이에요. 8월 27일 날 오후 5시 16분 여자분이 65세예요. 올해 경자세. 경자. 근데 와가지고 어, 내가 오늘 이번에 5월 달에 수술을 좀 해야 되겠는데 성형수술. 눈도 좀 눈도 좀 손보고 코도 좀 보고 이제 이렇게 얼굴 당기는 거 있잖아요. 처진 거 당기는 게 있다면서요. 이렇게 당기는 수술. 그래서 좀 하는데 성형수술이 성공할까요? 걱정이 돼가지고 와서 물어봤어. 네, 얼굴이 여러 부위를 수술할 예정이 되어서 이제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는 초점이 뭐냐면 일단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미래를 봐야 되지. 미래에 있는 어, 시와 분주를 봐야 되고 시주와 분주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한도 미래지에 제일 얼굴이 잘 나오는 거는 여러분 생각해 시청 중에 얼굴이 잘 나오는 건 어떤 성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응? 십성 중에 네, 그러니까 식당 중에 어, 뭐냐고요? 어떤 게 있으면 얼굴이 좀 잘 나올까요? 상관 십성. 아니, 상관. 상관이 좀 말하자면 예. 예쁘게 보이잖아요. 되게 십성 중에 보면 상관이 좀 뭐 외모를 많이 이제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상관이 뜨는데 상관이 꺾이지 않아야 되겠죠. 상관이 그걸 다가면 안 좋겠죠. 인성이 많으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 상관이 원래 미모를 뜻해요. 얼굴 신체 부위에서. 그러면 상관을 그걸 하는 게 뭐겠어요? 인성이 좀 뜨면은 조금은 달갑지 않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 우리 관성하고 이제 이 십성하고 관계에서 보면 편간이 사주에 많잖아요. 편간이 되게 많으면 얼굴에 흉터가 있다 그래요. 흉터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 사주에 나와 있으면은 오주에 만약에 저 시주나 저 분주에 나와 있다면은 그것은 좀 예, 성공을 예쁘지 않다 이 뜻이에요. 그게 내가 돈 들은 만큼 만족을 못한다. 돈 들어서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제 개해 그날 우리가 이제 반날이 개해 날이잖아요. 개해는 어떤 거냐면 지지에 뭘 깔았어요? 급제를 깔았잖아. 네. 그리고 월간에 급제가 떴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좀 닮아 보이고 싶은 막 그 경쟁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하니까 옆에 누가 하니까 나도 좀 해서 얼굴 좀 잘 보여야 되겠다는 그런 말하 지금 마음이 급한 그런 경쟁적인 마음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돈을 투자를 많이 해갖고 이제 얼굴을 좀 고치려고 그런 심리다. 월지에 보면 정인이 보이죠. 정인은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인성이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의사, 그 편인이나 정인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병원에 지난번 우리 다 배웠어요. 병원 같은 데 가서 지금 내가 좀 이렇게 좋게 저 얼굴 좀 상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 마음 갖고 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월간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연주로 갑질이잖아요. 갑질은 이제 갑목이 됐잖아요. 상관 그게 이제 금년에는 뭔가 모르게 좀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얼굴을 좀 보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야. 근데 거의 갑진이 돼버렸잖아. 그죠? 진토가 내가 양반인데 원래 이미 있고 진토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금년 마음이 그런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시점에는 참 왔을 때는 내가 이게 잘 되겠습니까 하고 상담을 완 거야. 그럼 이제 시를 봤더니 시에는 뭐가 났어요? 풍류가 아까 말한 대로 편인이 떴잖아, 내가. 편인은 뭘 극하는 거예요? 상관을 극하는 어떤 요소잖아요. 그러면 좀 잘 된다, 안 된다? 조금 되기가 좀 쉽지가 않겠다는 어떤 뜻이 있어요. 그런 거 있고, 더구나 옆에 있는 분에서 토생금 해주는 토생금 해주니까 똑같이 토생금 해주니까 그 식상을 싹 그걸 해버리겠지요. 그러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어, 비, 뭐 비주류 하나 비주 그게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돈 막 투자해 놓고 똑상하지 다시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수술 잘못 해놓으면 막 그냥 오히려 우울증이 더 심한 사람 많대요. 좀 더 예쁘게 보이려고 하다가 그런 상황이 좀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 자 토생금 금생수 하면은 어디로 모이나요? 마지막에 목으로 모이잖아요. 그죠? 토생금 금생수 보세요. 군에서 군시 일원리가 쭉 보면 토생금 금생수 해가지고 쭉 목으로 딱 보이잖아요. 간목에다가. 근데 이제 연애에 있는 올해 마음은 뭐냐면 상단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상단은 또 보면 한편으로 보면 토를 갖다가 그걸 하는 성분도 돼요. 토. 토는 우리가 잘 아는 자 어떤 성분입니까? 땅. 여자 같은 남편. 네, 그런 성분을 그걸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묘한 관계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한번 그 밑에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수일간, 개수일간, 개수도 여러분들 잘 아는 그날 그 개수가 에, 십간에서 개수는 어떤 성분, 십성중에 뭐예요? 상간이잖아요. 아시겠죠? 그 개수이 떴단 말은 그날 또 자기 마음은 이뻐지고 싶은 마음, 상간직의 마음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예, 그런 걸 우리가 암시를, 이걸 보고 암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일간은 개수가 떴으니까 그런 점도 있겠구나. 근데 연애는 분명히 감목이 떴잖아요. 그죠? 올해는 그런 마음이 떴고, 최근에는 이제 인성이 정인이 떠가지고 내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얼굴 좀 그걸 해야 되겠는데 그런 일을 합니다. 안목은 미에 대한 생각이 일어났고 월간 일지 급제는 남보다 잘나고 싶은 욕망이 크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미용은 미래 간지에 뭐가 있어야 된다? 네, 상관이 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미용 관리 때니까. 상호의 기축은 평간입니다. 기축이 아까 설명드린 그 기축이 평간이 되면은 상호의 얼굴에 흉터가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편인이 있으면 상단을 하니 미적 감각이 조금 뒤지게 된다. 이런 자 우리가 말하는 이론을 어쨌든 우리가 오주를 풀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이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론은 그런 이론을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눈, 코, 얼굴 모두 수술하는 것은 그래 실제 상담은 눈, 코, 얼굴 수술 모두 상담하는 것은 부담이 큽니다. 100% 이렇게 잘 나오는 분석이 없습니다. 아니 처음에 그냥 눈 주의만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옵션을 달아가지고 실제 상담 그래 했다고 합니다. 예. 선임 상담권이 아니고 자료가 있으니까. 그럼 눈 쌍꺼풀 정도 아니면 눈에 관련된 것만 조금만 해가지고 마음이 싹 들면 그 다음에 다른 걸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예, 상담할 때 기법입니다. 뭐, 안, 그래도 다 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다른 부위는 경과를 보이면서 차후에 수사하는 것이 좋겠다. 사실은 이분은 처음에 이미 벌써 날짜를 받아왔어요. 정해놨어. 수술 날짜까지 정해왔어. 근데 왜 보러 왔어?
수술 날짜까지 그 불안해서 한 거야. 돈은 많이 들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견적이 한 1,000만 들겠죠. 그렇게 하려면 한 돈 1,000만 들 거야. 뭐. 최소한도 500만 원 정도 들 거야. 뭐 500만 원. 땡기는 것만 1,000만 원인데 땡기는 것만 1,000만 원이네. 그래서 싸게 해주니까 이제 저렴하고 비싼. 그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유, 그리고 이제 이 날짜가 9월 15일 날 정해졌대요. 9월 15일 날 이모일. 자, 그래서 이모일하고 이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걸 좀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우리가 그때 그래서 우리가 비장술로 한번 보겠습니다. 비장술로 보게 되니까 해일이 있으니까 해자축 임묘진 다음이 진술을 해가지고 이분 오늘 해일입니다. 해일에 일단은 요 밥들이 미리제 조건이 다 있잖아요. 조건을 잘 따라야 돼요. 축은 보면 좀 날라갔지요. 그게 내가 뜻하는 어떤 생각하고는 좀 거리가 뭔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어, 상담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제 이분의 사주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주도 상당히 이제 관계가 있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65세의 경자, 무자, 신묘. 마지막에 밤에 한밤중이 났다는 걸 해서 아마 자시로 내가 만들어 봤는데, 그래서 무자로 봤어. 그러면 자가 세 개지요. 식신이 세 개다. 이 말. 거기다가, 토생금, 금생수 돌아가니까. 토생금, 금생 돌아가니까 오직 뭡니까? 이 모든 게 초점이, 식신이 와 있죠.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일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뭐가 뜯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하면 형이죠. 그게 형이니까 이분 성품이 어느 정도 모르긴 해도, 조금은 이렇게 자유봉어형의 무례지형이거든요. 무례지형이 쌍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장하며 전부 쌍이죠. 그렇게 하면 좀 무례한 성품이 아닌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짐작은 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원래 이렇게 금년에 원래 이 사람이 있다면 원래가 이분이 우리가 추론을 해봐, 추론. 그동안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잠깐 이렇게 많으면 남편과 사이가 어떨까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겠죠. 네. 어떤 면이 있냐면 이렇게 많이 식신이 많으면 일단은 누구한테 마음이 많아요? 자식, 다른 나 자식, 자식, 식신이 많으니까 오직 자식한테 마음이 많잖아요. 그렇죠? 식신이 자식한테 많으니까 모든 에너지를 자식한테 다 돌리는 거야. 음. 그러면 남편은 에너지가 안 가죠. 그럼 남편이 좋아하지 않아요. 남편이 삐지겠죠. 삐질 정도가 아니고 이제 남편이 이제 주눅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봐요. 남편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걸 하면 남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대항을 해요.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주를 찾아봤더니 안 보이죠? 이런 사주 무슨 사주? 무관사주 맞습니다. 무관사주. 무관사주인데 만약에 무관사주가 하나 있었다 하면 큰일 났겠죠. 큰일 났겠죠. 없었다. 이런 사주는요. 반이 오는 해가 참 위험해요. 남편이. 예. 그런데 오주를 보세요. 오주. 저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대운을 보십시오. 대운이 보면 이분이 65세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57 대운이 와 있어요. 7대운. 오대운. 오대운 무슨 뭡니까? 이게 말한 관운이죠. 관운이 와 있고 다가리 세 개니까 이 관이 다치게 안 난다. 다치게 난다, 다치게 난다. 그래서 애석하게도 금년에 남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또 왜 하필이면 금년이냐? 신자진. 그 수가 엄청 창궐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오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해 드립니다.
상관이 엄청 많은 분 같은 경우에 너는 뭐를 그거 한다? 관을 그거 하는데 사주에 관이 없어. 만약에 사주에 관이 있었다면 이미 이제 이혼했거나 아니면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남편이 이제 말하자면 다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살아간다고. 그러나 운에서 이 여자의 운에서 관을 오게 되면 그런 결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추론할 때 이런 거는 이제 기본 페이스거든요. 기본 페이스로 그런 걸 우리가 잘 많이 활용하면. 근데 물론 뭐 100% 그렇게 되진 않지만 그래도 판단할 때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키포인트가 상관이 많으면 관이 그걸 받는다. 그럼 뭐가 사주에 만약에 관이 있으면 이것처럼 상관이 너무 많은 관이 있으면 바로 그때 주눅이 들려가지고 병들거나 아니면 이혼하거나 그런 일이 막 생기는데 무관 사주면 어느 정도는 간다. 어? 하는데 운에서 어떻게 대운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그때는 다 대운이잖아요. 이 자세계의 오 하나가 무리예요. 그쵸? 그리고 갑진 진우 또 올해가 진운이 왔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예, 신자진은 소국이 남편이 사망. 그럼 대개는 이런 경우에는 여자분이 이렇게 상관이 굉장히 발달하고 식신이 많이 발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식신과 상관은 같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식신이 많은 것도 상관이 많다 그래요. 식상 같이 봐요. 식신이 많으면 우리 상관으로 봐요. 상관이 많으면. 상관이 많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상관이 많은 경우는 자식이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일이 막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식도 상관이거든. 자식이 점점점 자라나잖아요. 점점점 자라나면 자식하고 서로가 막 그냥 그 엄마하고나 막 짝짝꿍이 돼가지고 남편은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남편은 집에 있으면은 내가 발 붙일 곳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한 선택하는 거는 밖으로 놔돌겠지요. 그래서 밖을 놔돌면서 첫째 뭐예요? 술을 마시거나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안 그러면 노름을 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내 아닌 다른 곳에 나의 어떤 그 욕망을 올리는 거예요. 뭐 물론 그렇게 하려면 그 남자의 또 사주도 봐야 되겠지만 뭐 시간 관계상 이제 우리는 그 남자는 사주는 안 보고 이분만 본 거예요. 이분 보고 여기서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금년에 이분 남편이 돌아가신 그 날짜가 보십시오. 3월 14일인데 시간은 모르겠는데 옆에 보면 갑진년이지요. 정묘월 정축일입니다. 그때 정화가 또 떴잖아요. 정화가 여자로 볼 때는 이 정화는 뭐예요? 관이잖아. 관이 딱 떴잖아. 올해 그때가 정이면 남편이 어떻게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축 속에 들어갑니다. 그날 3월 14일 날 남편이 어디 들어가요? 축. 축이 뭐냐면 묘지다 묘지. 정화의 묘고잖아. 묘고. 그렇죠? 정화의 묘고. 정축. 꿈의 용어가 아니고 정화. 그러니까 정화가 이 사람한테는 신금한테는 신금, 여자 신금한테는 정화가 뭡니까? 남편 성이잖아요. 그것이 축의 그 날짜가 축이 들어가면 정축이 되버리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들어간다. 왜 축이 요건지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정축은 요거야. 정축 자체가 정으로 볼 때, 정의 12 운성을 볼 때, 축은 묘고다. 묘. 그러면은 정의 유금에서 생지라서 유금은, 정은 유금의 생이지. 근데 축은 이거는 묘고예요, 묘.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게 축은 금의 고고 그렇게 따진 게 아니고, 12운성에 12운성이 있잖아요. 이제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잠깐 다 정리합니다. 자, 12운성에 양간과 음간이 있어요. 양간과 음간이 있는데 저는 네, 저 강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12운성에 보면 12운성 보면 복잡합니다. 자,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의 일생을 뜻한다. 자, 간목은 어디서 생하느냐 하면은 간목은 전계절인 해, 해. 해에서 생하잖아요. 그럼 해에서도 생이 돼요. 그러면 간목을 생을 갖다가 해가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 해자리잖아요. 해. 여기서부터 돌아갑니다. 해 다음에 뭐예요? 생 다음에 뭐예요? 해자축이잖아요. 그 생욕, 대녹, 왕세, 병 어디서 병이에요? 사에서 병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 이게 너무 많이 오네요. 자, 묘, 오, 미, 신. 예. 그래서 묘에 보면 묘가 보면 어디가 묘가 되면 이 경우는 사. 미가 되죠. 이렇게 이제 미에 이제 묘지가 된단 말이야. 그럼 간목이 미호를 만나면 이제 묘지가 된단 말은 그때는 땅이 들었단 말이야. 간목은 사를 만나면 이제 죽었죠. 예, 그게 뭐냐면 그렇게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사묘, 저 먹고, 여기 보면 어? 묘, 그지? 사묘들이지. 오가 사가 되는데, 예. 생욕, 대녹, 왕, 세. 세단 병이잖아. 병 다음에 오가 삽니다. 예, 오가. 원래 가보고 원래 사지. 그 다음에 미가 절이죠. 미가 사묘잖아. 그 다음 절지가 되냐면 신이 되는 거야. 예, 그건 우리가 알지요. 그래서 한 바퀴 돌리면 되는데, 음간은 반대로 돌아가요. 자, 음간은 반대로 하는데, 오늘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은 뭐냐면, 예, 정의 입장, 정 자체. 정 자체 보면 정화는 유에서 생이 돼요. 그러니까 유가 여기 생이잖아, 유가. 유가 여기 생이죠. 거꾸로 돌아가요. 유 다음에 뭐예요? 생, 욕, 대, 녹, 왕, 세, 병, 사, 묘. 절 되지요? 그래 돌아가면 묘가 되죠, 묘가. 예. 그 정축이 말하자면 묘가 되지요? 이렇게 거꾸로 돌리면은, 그래서 이제 12운성에 우리가 이제 그래도 이걸 다 그때마다 돌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몇 개를 애하면 좋아요. 정축은 묘지야, 묘지. 그 자체가. 알겠죠? 가보가 뭐라고? 가봉사.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잘 외울 수 있는 거 있잖아. 그럼 하나씩 외워 나오면 빨리 짚을 수 있고 우리가 빨리 와요. 그쵸? 가보는 우리가 동두사라, 동두사. 우리 공부했어요. 가보는 동두사. 그 다음에 정축은 동주묘. 어? 묘고. 병은 어디서 묘냐? 술에서 묘네. 태양은 봐요. 태양은 땅으로 내려가지요. 해서 선해지지요. 선해진 그 술시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묘심이다. 그래서 태양이 언제쯤 이렇게 내려가느냐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음간은 어떻게 돈다? 반대로 돌고 양간은 이렇게 돌죠. 그래서 그 생육대, 너광세, 병 다음에는 사, 묘, 절, 태, 양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이제 공부의 핵심은 뭔가 하면 그래서 이제 적중할 때 오늘 볼 때 말이죠. 올해 이분이 경자생이잖아요. 그 자기가 태어난 게 16일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신금 자기 일주일 기준에 있을 때는 내 일주일 기준 때는 언젠가 남편이 경쟁이 되잖아요. 정도 맞거든요. 그 정이 맞는데 이분이 이제 올해가 그 정축 이래 갑진년 올해는 어차피 백호 자유로 볼 때는 백호 그잖아요. 예, 상간이 백호 됐잖아요. 상간이 백호 됐고 그럼 정축이 됐으니까 이제 그것을 갑진, 정묘, 정축이 했는데 어쨌든 여기 막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돌아간
남편 돌아간 날짜를 보니까 정축일이더라 이 말이에요. 정축일이더라. 정축은 정화가 어떻게 되었다고? 묘지에 들어가 있더라. 그 정은 나한테는 여자 남한테는 남편이니 남편성이니까 남편이 묘지에 들어간 날이었구나.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해보니 자 어쨌든 올해 남편이 힘든 해죠. 첫째 여자 사주에 뭐가 많아요? 상관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진년이니까 신년이 합의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찾아보면 뭐냐면 올해 해가 무슨 년? 갑진년. 갑진년에 나는 뭐예요? 신이 묘잖아. 그러면 진과 묘가 원래가 만나면요. 묘지는 천살이라고 그래요. 천살. 어, 해살 형충파 해거든. 그 천살이 뭐냐면 엄청나게 어렵게 떠나가는 걸 말이에요. 그래 떠나가서 근데 왜 떠나가냐면 이 사람이 이제 국국으로 따지보면 상관이 많죠. 상관이 많으면 이 사람한테는 뭐가 용신일까? 상관이 많으면 있어서 그렇지. 해야 돼, 우리가. 자, 상관이 많으면 인성이 용신되잖아요. 인성이 뭐냐면 진토라 진토. 이 사람한테는 그쵸? 어, 인성이 진토란 말이에요. 그 진토인데 이 진토 입장에서 볼 때게 자기 지의 묘이잖아 묘. 내 일지 묘잖아. 묘하고는 묘진이 서로가 어렵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사주를 해석할 때 어쨌든 간에 나한테 필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부부가 떨어지고 헤어지는 건 좋지 않잖아요. 어찌 보면 진토는 나한테 필요한 거거든. 근데 사실은 진이 원래는 술 정도가 돼서 좋은데 그래야 토국술 해주는데 이건 진이 나를 도와주지 않잖아요. 합을 해버리잖아. 원래는 나를 도와주는 용신이 나를 버리는 거. 올해 용신이 나를 버리는 거. 이해했죠? 용신이 원래 나를 도와주는 해야 되는데 진토가 내 자수의 지지가 뭐가 많아요? 수가 많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무판이 됐거든. 그게 올해는 괜히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남편도 돌아가시고 또 만약에 이 얼굴에 하면 이게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좀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상담을 하시는 분은 말릴 수는 없잖아요. 날짜 잡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좀 숙소에서만 하면 되겠느냐 상담을 해봐라. 그러면 병원에서 좋아 안 하겠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어쩌면 견적을 좀 저합니다. 견적을 해야 돈이 되잖아요. 되게 강행을 하기 쉽고 무리하게 하기 쉬워요. 그 이분이 이제 참 오래 상당하게 이제 그렇게 말이 잘 되면 좋은데 또 가을 틀고 마시지만은 자기한테는 어쨌든 아이한테 힘이 되긴 돼요. 힘이 되긴 되는데 우리가 오주로 봤을 때는 금이 수를 봐서 미적인 상관을 극하니까 우리는 오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오주로 볼 때에는 좀 그렇고 사주로 봤을 때에는 가을철이니까 그래도 수술하면은 어느 정도는 좀 되니까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이 머리를 좀 써가지고 그래도 눈 정도만 하면 되겠느냐 하지 말고 이렇게 조금은 안 되면 땡기는 건 좀 뒤에 하고 코라도 하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냐 했는데 모르게 직접 하는 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모일주는 어떻게 괜찮을까 어떻게 될까요? 이모 부모는 관이 되는 관이 이제 자기가 자가 이름 많잖아요. 안 되겠죠? 이때 하면 안 돼요. 그게 말하자면 부작용이 생긴다. 부작용 안 되겠죠? 부작용이 생긴다. 이 사람이 토가 용신인데 화가 사실은 희신이 돼야 돼요. 토가 약하기 때문에. 그럼 화를 다칠 거 아닙니까? 화 다치면 희신을 다치면 내가 이 수술이 결과가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부작용을 생길 수 있다. 어? 그래서 이 상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 좀 얘기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린
인쇄물이죠, 인쇄물. 인쇄물 보시고, 우리, 강의를 집에서 들으시는, 우리 스님께서는 그냥, 준비가 이렇게 안 됐는데, 요거를 제가 강의 끝나고 나면 바로, 오늘 중으로 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님이 요 안에 들었는데, 카톡이 없어요? 카톡이 찾아보면 있겠네요. 스님 카톡이 있어요. 그럼 카톡으로 지금, 쏴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제 거 보면 정인의 이름은 카톡이 있어요. 네, 정인의. 자, 그래서 넣어주시고요. 오늘 제목이 강의 시간에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재밌지요?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은 생각에 그동안 항상 내가 생각한 게 우리 사주를 보면은 사주는 전생의 성적표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주를 잘 보면 뭐가 보인다? 그 사람 운이 보인다. 그렇죠? 그러면 사주에 만약에 그 사람의 구성이 있는 장단점을 잘 우리가 이렇게 보완을 하면 그 사람 운이 좀 고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스님은 개운 그런 측면에서 개운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아까처럼 상관이 너무 발달한 사람한테는 인성을 좀 도우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걸 많이 해놓은 게 이제 일주론에 그 상당 부분 많이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금년에 제가 이 애니그램 있잖아요. 애니그램을 이렇게 만나면서 애니그램하고 사주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그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주와 접목을 해가지고 또 이 사주는 학자가 오주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애니그램을 조금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번 교재 우리 맨 마지막 그 책 보면 교재도 애니그램이 있어요. 맨 원래는 있고 요거는 이제 그쪽으로 보완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한번 애니그램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우리 사주 집성을 공부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봅니다. 자, 맨 처음에 같이 봅니다. 교만하지 않고 같이 읽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변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고 자기를 기만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시며 자기를 기만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시고 특별한 감정을 추구하기보다는 특별한 감정을 추구하기보다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소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소서. 모든 탐욕으로부터 모든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갖게 하시며 용기를 갖게 하시며 지나친 정열보다 지나친 정열보다 절제하게 하소서. 절제하게 하소서. 남을 욕망대로 통제하기보다는 남을 욕망대로 통제하기보다는 보호하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고 너무 태만하지 말고 너무 태만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소서. 하시며 이게 하소가 하시며입니다. 하찮은 일에 분노하지 않고 하찮은 일에 분노하지 않고 침착하게 하소서. 침착하게 하소서. 따라서 모든 자기 집착으로부터 따라서 모든 집착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소서. 해방되게 하소서. 너무 좋지요. 요대로만 하면 다 뭐 개운하고 다 세상을 살아야 걱정이 없어요. 그 맨 마지막에 모든 자기 집착 나오지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오주의 습성이 많이 뭉쳐 있는 거. 아까 이분은 자가 많잖아요. 그 상관이 많다는 말은 이분의 그 상관이 식신인가요? 식신이 많죠. 식신이 많으면 이 식신에 제가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식신의 성분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자, 식신이 좋은 장점이 있죠? 단점이 있죠? 그렇지.
그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면 되지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단 말이냐면 나를 잘 알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스님은 개운이라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사주가 아닌 우리 성격을 과학적으로 있잖아요. 지난번 우리 했잖아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행동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그동안에 스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굉장히 관련성이 있어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우리는 물지 일지를 잘 보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일간. 자, 일간이 우리가 보면 내가 뭐 개수다 아까 상간으로 보면 된다 그랬죠? 고리치고.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 그 일지하고 월지는 어마어마한 나한테 관계되는 거거든. 그럼 그 세 개 정도만 여기 중합을 하게 되면 그분의 어떤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그것이 우리는 더 잘 아는 거는 우리는 어느 쪽이 많고 적고 균형이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이 나한테는 용신이다, 시신이다, 효시다 알잖아요. 근데 이 애니그램은 그까지 모른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사주십성은 풀면 바로 나오잖아요. 사주만 가지고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애니그램은 막 뭘 해야 돼요? 그 설문조사만 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정확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내가 정확하게 안 해본 것도 떨어질 수도 있어. 그죠? 그래서 또 설문이 애매해가지고 잘못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연구를 해보니까 십성 이걸 적용을 하면은 상당히 그 사람들 이론이 있잖아요. 아까 붙이나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쭉 몇 년 전부터 이제 공부를 했는데 금년에도 또 이제 이것도 보면 처음에 나온 연구한 분야 있잖아요. 한국에 처음 연구한 사람이 또 두 번째 연구한 사람이 이렇게 현재 이렇게 분화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한국에 처음 도입한 사람이 이제 윤운성인가 이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분 거를 직접 내가 봤거든요. 보면서 내가 이분 걸 보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 거기서부터 파생돼 나온 거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해 나오면서 너무 이제 우리가 강의할 때는 복잡하게 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성에 맞는 거 올라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마음을 고쳐야지? 그럼 나는 언제 우리는 그 어떤 그 병적인 마음 있잖아요. 신경증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지 그거를 우리는 대운을 알 수 있잖아요. 대운과 이런 걸 따져보면 그게 딱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쩌면은 좀 빠르게 또 다른 분들보다 그분들은 막 오랫동안 그걸 해야 돼요. 뭐 10주, 20주, 뭐 10주, 20주 이렇게 막 다니면서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상담 몇 분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편리성 또는 이런 또 그런 게 좀 있어요. 시간도 지나갈수록. 자, 그래서 자기 집착은 일본 나만의 틀, 이꼬르 사고, 성격으로 굳어짐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냐 십성이다. 이해하셨죠? 우리는 십성으로 본다. 십성의 다과, 십성의 많고 적음. 알겠습니까? 왜? 십성이 우리 성격을 표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너무 우리가 그동안 배웠잖아요. 자, 사주명리에서 한쪽 너무 치우치면 안 좋다, 나쁘다. 그게 병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한쪽으로 성격이 집착하면 그쪽에서 병적인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 거를 진단할 수 있다. 이건 하나 보겠습니다. 밑에. 사람을 아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 다 읽어봅시다. 그게. 다른 사람을 아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그럼 현명하고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돼요? 나도 알고 나면 알아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뭘 공부하면 좋겠어요? 사주 공부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주 공부라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주를 공부해서 나를 정확하게 알고 남도 아는데 그냥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스님이 완전히 이제 과학적이 있잖아요. 이런 학문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니까 이런 강의는 처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타근타근 오르게 되는 거예요. 6페이지 볼까요? 시간이 조금 있어서 30분에 하겠습니다. 자, 애니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애니어는 원래 수가 9개, 9개. 구구란 뜻이고 그램은 무슨 뜻이냐면 도형, 모형 이런 거예요. 9개의 모형이다. 이게 9개의 모형이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애니어가 구란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성 나오죠. 구란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도 보면 8개에서 한 개 중앙을 하나 더 이으면 9가 돼요. 그래서 구성이란 말이 돼요. 심리적, 자, 구성에서 여러분들 구성을 사각형을 만들잖아요. 사각형만 중앙이 있잖아요. 양쪽 가에다 두 개를 띄우면 뭐가 돼요? 12궁도가 돼요. 자, 이 박스 해가지고 9개. 궁도 9개다가 중앙에는, 중앙이잖아요. 그러면 맨 가쪽에, 만 가쪽 두 개씩 배치를 하거든. 그래 하면 똑같아요. 보세요. 네. 맨 가세는 이렇게 두 개를 배치하거든요. 두 개씩 배치하면 자추 하나에, 그 다음에 인, 묘진, 이렇게 보면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런 식으로 술해 두 개 묶고 자추 그 목에 축인이 하나, 진사 하나, 그 다음에 미신 하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술해, 술해 하나 이렇게 묶고 가면 꼭 총 12개 나와요. 우리 표에 들어보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구궁이 되고 우리는 구궁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서양 사람이 발견했는데 이게 벌써 전에 이집트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오래전부터. 자, 그래서 깨달음의 과정을 보는 여기 이제 표가 요 한 표만 이해를 딱 해버리면 여러분 공부 다 한 거예요. 요 한 표. 요 한 표를 다 공부 하려면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오늘은 이제 내가 보는 방법만 해줄게요. 한 위에 보면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부처라 이제 스님이니까 부처라 말을 써놨는데 사실은 우리로 보면 알겠죠? 완전한 인간. 그 다음에 수행 두 번째는 뭐냐 완전한 인간이 있고 맨 끝에는 반대로 보면 불완전한 중생이 있죠. 그 사이는 뭐냐면 수행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불완전한 데서 왼쪽으로 오른쪽에 불완전한 데서 왼쪽으로 완전을 가게 되면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 자, 그런데 만약에 수행을 안 하고 자꾸 두려움에 집착하고 두려움에 집착하고 동일시라는 건 뭐냐면 내 생각, 내 감정 이것이 난 줄 아는 거야.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는 걸 동일시라고 해요. 그렇게 자꾸 동일시해 가면 옆에 있는 중생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습관이 9개 성격이야. 알겠죠? 9개 성격은 내가 내 나름대로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9개 성격은 뭐냐면 사람들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 이런 것이 자기 집착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뭐 사랑, 어떤 사람은 권력, 집착하는 거 틀린다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9개의 성격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십성이죠? 십성에서 왜 차이 나는 점은 뭐냐면, 급제하고 비견을 같이 보면 못해요. 비견은 모든 데 통할하는 거고, 비견은 나 본이니까, 나 주체니까 다 통할하는 거고, 비견은 그러니까, 그래서 굳이 연 다음에 비견은 급제 넣으면 돼요. 그러면, 급제는 우리 8번이죠. 이 8번, 나중에 보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9개의 성격은 다주 집성이고 중생 습관은 거짓된 나의 모습이다. 그러면 이제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완전한 모든 것이 있잖아요. 우리 자존체 뭐예요? 구덩이
쫙 들어있고 아주 상생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 없고 상생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다툼이 없는 예,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원형으로 보면 되겠죠. 예, 그런 거가 같은 거고 그게 우리 마음에는 본질 원래 그런 마음이 갖고 있어요. 그걸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고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진정한 나의 모습이라고 하고 또 때에 따라서 신성한 예, 자기 자유로운 자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미완성에 갖고 있는 우리의 그 성격과 있으면 약점이 많아요. 그 약점을 보완을 하게 되면 뭐냐면 자기 발견. 자기 발견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공부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감으로써 뭘 이해, 나를 이해해. 그리고 아까 누굴 이해했나요? 남을 이해해요. 나와 남을 이해하게 되면 진정으로 나와 남을 얘기할 때 진정으로 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강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찰, 그리고 부지런히 이제 뭐 해야 되냐,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는 자기 관찰을 보통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자기 변형은 완전으로 가는, 완전으로 가는. 그렇게 보면 되고, 이때 다시 하나 더 보면은 집착, 욕망. 이거는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칩성에 우리가 많이 뭉쳐있죠. 뭉쳐있는 것을 보면 됩니다. 이 집착과 욕망입니다. 그래, 그게 십성이 원래 나는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하나의 성격일 뿐이에요. 성격은 나가 아니다 말이야. 그런 걸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죠. 두려움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요? 재성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막 불안. 또, 어떤 사람은 식신이 많은 사람은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잖아. 이런 식으로 어떤 부족한 거 있잖아요. 그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있거든요. 그 사람마다 물론 뭐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쪽에 특히 심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특히 심한 사람이 십성으로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쪽에 많이 뭉쳐있는 더 심하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자기 발견하고 정화 훈련하고 그다음에 지금 항상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마음이 지금 여기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상담하러 오실 때도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이렇게 좀 물어보세요.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떠세요? 마음의 심정이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감정. 자, 우리는 항상 사람은 감정이 있지요. 감정과 그리고 자기 생각이 있어요. 응? 감정과 생각, 그다음에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어떤 행동이 나오세요? 뭐 그래서 버린다, 서두른다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되고, 그다음에 요즘 감정이 어때요? 요즘 답답하고 힘들어요. 너무 짜증나요. 짜증나는 감정입니다. 하나요. 그리고 이제 감정과 또 그러면 감정과 조금 차이 나는 생각이에요. 요즘 이런 생각, 생각 약간 이성적이잖아요. 감정과 이성과 행동 이것을 우리가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발견하고 정화하고 올려나고 항상 동일시하는 마음을 이제 버리는 거죠. 버려야 됩니다. 네. 동일시하는 마음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쭉 왼쪽에 보면 자기 변형에 본질에 가까워지고 완전에 가까워지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내고 밑에 하나 보면 여기까지 중간 좀 읽었죠. 여기까지 읽고 다음 잠깐 쉬었다가 하시겠습니다. 쉬겠습니다.